네, 땅짓고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신년을 맞이해 올해 바뀌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과연 어떤 제도가 언제 시행이 되고 또 제도 시행에 따라서 주택 소유자들이 과연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올해는 그야말로 세금 폭탄의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잇따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올해부터 우선 양도세랑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또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 청약제도도 개편이 되고요. 또 하반기부터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제도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먼저 1월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 어떤 게 있는지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재은 기자, 1월에 먼저 좀 주목할 만한 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1월에 가장 많은 부동산 제도가 바뀝니다. 일단 좀 생각을 해볼까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따르면 누구를 잡아야 될까요? 왜 잡아야죠?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고가주택 보유자랑 다주택자들을 세금으로 때려야겠죠. 그래서 처음으로 종합부동산세율이 최고 6%까지 인상이 됩니다. 지난해 최고 종부세율을 표로 한번 볼게요. 먼저 2주택 이하일 때는 최고 2.7%, 3주택 이상 혹은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일 때는 3.2%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각각 3%, 6%로 크게 뜁니다. 2주택 이하일 때는 구간별로 0.1에서 0.3%포인트 올라서 0.6에서 3%로 오릅니다. 이제 주택수가 늘어나면은 부담이 더 커지겠죠. 최고 6%까지 올라가지고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각 2배 이렇게 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분들이 얘기를 하는 게 종부세 과세 기준일 올해 6월 1일 전까지 이 종부세 부담을 피하려는 매물이 많이 나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개인 종부세 부담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법인도 늘어납니다. 작년에 법인 투자에 대한 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세부담 상한이 200% 였는데 종전이 200%였는데 이제 300%로 오릅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한테 6억 원을 기본 공제를 해주던 것도 아예 없애기로 했습니다. 네, 종부세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고령자의 공제 한도가 올해부터 확대됩니다. 실수요 1주택자 중에서 고령자의 세액 공제율이 구간별로 이제 10%포인트 상향이 조정되는데 또 장기 보유 공제와 합산한 합산 공제율의 한도도 10%포인트 상향이 됩니다. 70%에서 80%까지 올라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은 아마 작년보다 올해 확실히 좀 부담이 덜어줄 예정이고 1주택을 장기 보유한 고령자의 세부담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에 또 종부세 바뀌는 게 또 있다면서요? 아, 네, 맞습니다. 주택 하나를 공동명의로 이제 보유한 부부라면은 종부세 공제 방식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처럼 부부가 각각 6억 원씩 공제를 해서 총 12억 원 공제를 받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박 기자님 말씀해주신 고령자 공제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공동명의가 아닌 1주택자 이렇게 해서 9억 원을 공제를 받은 다음에 고령자 및 장기 보유 공제를 추가로 받는 그런 방법이 추가가 됐습니다. 세무사들에 따르면 좀 팁이 있다고 해요. 만약에 주택이 공시가 12억, 그러니까 시세로 따지면 한 16억 원 정도라면은 공동명의, 지금처럼 공동명의로 해서 부부가 각각 6억씩 12억 원을 공제받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은 1주택으로 9억 원을 공제를 받고 고령자랑 장기 보유 공제를 챙기는 게 좀 절세에 유리하다고 하네요. 올해부터는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거주 요건까지 추가가 됩니다. 1주택자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이제 다 받으려면 보유 기간 외에 별도의 거주 요건까지 새로 채워야 하는데 기존에는 2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에 보유 기간에 따라 연 8%씩 공제해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보유 기간은 연 4%, 또 거주 기간은 연 4%로 각각 분리를 해서 각각 40%까지만 공제해 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전에 제가 10억 원 주고 산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실거주를 2년밖에 안 하고 최근에 20억 원에 팔았다면 양도 차익이 얼마예요? 10억. 그죠, 양도 차익이 10억이죠. 네. 근데 실거주 2년밖에 안 했어도 이 경우 양도세는 2,270만 원 정도였는데 이 아파트의 경우에 근데 올해부터는 실거주 기간이 2년밖에 안 되니까 8,800만 원으로 양도세가 급증하게 됩니다. 거의 4배 뛰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10년 이상 보유도 하고 그만큼 거주 기간도 10년 가까이 채워야
각각 40%, 최대 80%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보유 기간이 길더라도 실거주 기간이 만약에 짧다 이런 집주인들은 공제율이 낮아서 아마 세후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쉽게 말해서 새해부터는 보유주택에 최대한 오래 살고 나서 파는 게 무조건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택만 규제할 수가 없죠.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해서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양도세를 매길 때 분양권은 주택수로 세지 않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가 안 됐는데요. 올해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라면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을 해서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했습니다. 이 분양권은 올해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이라면 전국 어느 지역이나 적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예외도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자가 이사 등을 목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양도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 소득세 최고 세율이 기존에는 42%였는데 3%포인트 더 올라서 45%까지로 오릅니다. 현재는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시에 42%를 최고 세율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 2021년부터는 10억 원 초과 구간이 새로 신설이 되면서 최고 세율이 45%로 상향 조정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부동산 세금 규제 관련해서 바뀌는 제도들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청약 관련해서 바뀌는 걸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특별공급 중에 신혼부부 그리고 생애 최초 소득 기준이 완화가 된다고 하네요. 일단 물량이 100이 있다면 70%를 우선 공급 그리고 30%를 일반 공급 물량으로 이렇게 배분을 하고요. 여기서 우선 공급이 뭐냐라고 이제 물으신다면 소득 기준만 맞췄다면은 신청자 안에서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부터 이제 선정을 하는 그런 방식을 의미하고요. 일반 공급은 여기서 이제 추첨제로 돌리는 거를 말합니다. 그럼 이 소득 기준의 금액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네. 원래는 100%에서 130%였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인 경우에 최대 343만 원 정도, 2인 가구인 경우에 569만 원 정도면은 신혼부부랑 생애 최초 신청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 기준이 대폭 완화가 되면서 최대 160%까지 늘게 됩니다. 생애 최초 경우 1인 가구라고 봤을 때 422만 원 정도이고요. 신혼부부로 이제 신청했다고 했을 때 2인 가구로 경우에 699만 원. 이 기준만 맞추면 은 특별공급 신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아무래도 현 정부에서 이 소득 기준이 너무 좀 낮다. 네. 이런 지적이 나오다 보니까 이 기준을 조금 더 완화시켜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청약에 도전할 수 있게 그렇게 기준을 좀 낮춰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딱 그 취지에서 이렇게 소득 기준 완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올해 2월 19일부터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당첨자에게 거주 의무 기간이 새롭게 부여됩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수도권 주택에 입주할 경우 최소 2년의 의무 거주 기간을 채워야 하는 건데 보통 입주 때 이제 전세 입자를 받아들여서 잔금을 치르는 분들이 많은데 올해 2월 19일부터는 이 방식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약 때 잔금까지 다 치를 수 있는지 목돈 조달이 그때까지 가능을 한지를 좀 꼼꼼히 따져서 청약에 나서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 주셨던 이 거주 의무 기간이라는 거는 2년을 이렇게 쭉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 건가요? 거주 기간은 사실 이게 조금씩 다른데 인근 시세와의 가격 분양 가격 비율에 따라 조금씩 다르고요. 먼저 공공택지랑 민간택지로 나눌 수 있는데 공공택지에서 이제 분양하는 단지의 경우에는 만약 분양 가격이 인근 아파트 시세의 80% 미만이다. 그러면은 5년의 의무 거주 기간이 있고요. 그 인근 시세에 비해서 분양 가격이 80%에서 100%다. 그러면은 주택은 그 경우에는 3년의 의무 거주 기간이고요. 민간 택지에서는 분양 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일 경우에는 3년, 80에서 100% 미만인 주택의 경우에는 2년 이렇게 됩니다. 결국 시세보다 공공택지가 됐든 민간택지가 됐든 시세보다 저렴할수록 더 오래 거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또 만약에 거주 의무 기간 중에 뭐 해외 체류라든지 뭐 근무, 질병 치료 같은 이런 부득이한 사유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거주한 것으로 인정을 하는데 다만 이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한국주택토지공사 LH에 주택을 우선 좀 매각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드디어 6월입니다. 6월에 혹시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여름 휴가를 준비해야 될 시기 아닌가요? 아, 물론 그것도 있지만 종부세를 내야 하는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에게는 가장 긴장되는 월이 아닐까 그쵸. 싶은데요. 이제 올해부터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큰 부담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정부가 이 규제가 다주택자들에게 가장 부담을 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행 기본세율에서 10에서 20%포인트 이렇게 더해지는데 이게 20에서 30%포인트로 올라가게 됩니다. 가장 세금이 많이 매겨지는 사례를 한번 볼게요. 보유기간이 2년 미만으로 짧으면서 혹은 조합원 입주권을 매도하는 경우가 양도세 중과가 가장 많이 되는 경우인데요. 원래 이럴 경우 40%였는데 올해부터는 70%로 이렇게 강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양도 차익의 거의 대부분을 정부가 가져간다. 이런 시그널로 볼 수가 있겠죠. 이 중과세율 인상은 올해 6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을 하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라면 이제 좀 팔아야 이 중과를 피할 수 있어서 올해 5월 말까지 이 세금을 피하려는 매물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질 거라고 전문가들이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주택 시장의 좀 최대 관심사가 이 다주택자의 매물이 네. 과연 시장에 나올지 아니면 증여로 갈지 예. 이런 좀 상황을 계속 봐야 된다. 뭐 이런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아니면은 이 세부담을 지더라도 주택을 이제 갖고 가는 사람들도 은근히 많을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아마 그만큼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깔려 있는 거겠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6월에 또 달라지는 게 하나가 있는데 지난해 7월 말에 임대차 3법 중에 입법이 통과가 됐고 하나가 남았잖아요. 네. 뭔지 아시죠? 혹시 전월세 신고제? 네, 맞습니다. 그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가 올해 6월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전월세 신고제란 부동산 임대차 계약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 사항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되는 제도입니다. 만약 신고를 누락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 그리고 거짓 신고일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까지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요. 신고 후 가격이 변동되거나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해당 일자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대상도 있다고요? 네, 웬만한 주택이면 사실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 오르는데 업무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과 같은 이 비주택이라면은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긴 합니다. 이 밖에도 올해는 법인 양도세율 추가 인상, 그리고 재건축 실거주 요건 및 안전진단 절차 강화, 그리고 공시가격 로드맵 현실화율에 따른 상승 등이 있습니다. 오늘 방송 잘 참고하셔서 올해 바뀌는 부동산 제도 잘 이해하시고 앞으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